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필답형 2020년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사항 16가지 중에 보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 4가지를 적으시오. 자, 여기서요, 혼돈이 많이 되고 질문이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시트에 포함해야 되는 16가지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서 또 있었죠. 또 관리 요령에 게시해야 되는 사항 이렇게 있었는데요. 데이터 시트 물질안전 보건 자료 작성할 때 16가지 포함할 사항은 반드시 요렇게 주어집니다. 포함해야 되는 사항 16가지다라고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포함 사항 16가지 중에서 보기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으라. 16가지 다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뭐였죠? 네, 첫 번째는 그 화학 제품이 뭐며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 화학 제품 회사에 관한 정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 제품의 구성 성분의 명칭인 함유량. 그죠? 다시 말하면 화학 제품 페인트인데요. 어느 회사에서 만든 페인트다. 근데 요거는 XX 페인트인데 그 안에 신너가 몇 프로 들었다. 명칭 함유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칭 및 함유량 줬다면은요. 그 다음에는 특성을 한번 묶어보자 그랬죠? 물리화학적 특성. 성질에 대한 거는 비슷하게 묶자 그랬습니다. 그죠? 유해 위험성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전체를 보고 해볼게요. 지금 조금 빠지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화학 제품 회사에 관한 정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그 다음에는 이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인데요. 특성에 해당되는 거 한번 모아볼게요. 첫 번째 유해 위험성, 두 번째는 독성이죠. 인체에 얼마만큼 독을 준다. 세 번째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특성 가졌다. 또 안정성, 반응성. 이런 물질하고는 안정적이지만 이런 물질과 반응한다. 이게 전부 다 특성이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떡하라? 이렇게 취급하고 저장하라. 그죠? 그래서 특성이 맞게 취급하고 저장하자. 취급 및 저장 방법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취급 및 저장법을 알려줬지만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죠? 그때 어떻게 대처하라가 들어간다 그랬죠? 응급조치 요령. 그죠? 대처법입니다.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그 다음에 이것도 대처에 속하겠죠? 이물질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이런 것도 응급 조치에 속하죠. 또는 폐기할 때는 어떻게 하라?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할 때 어떻게 하라? 운송에 필요한 정보 이런 거는 뭐 취급 및 저장 방법에 넣어도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화학 제품 회사, 그 다음에 물질의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리화학적 특성, 특성에 해당되는 거 그죠? 유해 위험성, 안정성,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죠? 자, 이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하고 저장하라. 취급 및 저장법인데요. 여기에 또 비슷한 게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같이 묶으시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취급하고 저장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난다면 이렇게 응급조치하라. 응급조치 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그 다음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이렇게 유사한 거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법적 규제 현황입니다. 이 물질은 하루에 얼마만큼밖에 못 쓰게 되어 있다. 법적 규제 현황. 기타 참고사항 같은 건 대부분 시험에서는 빼고 적어라 이렇게 출제이 되죠. 그래서 기타 참고사항까지 16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졌는 거 우리 화학 제품과 회사,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리화학적 특성이다. 그죠? 그럼 특성에 해당되는 거
유해 위험성 또는 아까 했던 안정성,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뭘까요? 여기에 취급 및 저장법 나왔다, 그죠? 취급 및 저장법에 해당되는 게 폐기시주의상 운송에 필요한 정보 아까 있었다, 그죠? 요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취급하고 저장해도 사고가 났을 때 응급조치 요령, 그죠?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그 다음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요거 전부 다 응급조치에 해당되는 것만 적어도 4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빼고는 이제 뭐 있었습니까? 법적 규제 현황 들어가도 되고요. 그 밖에 참고사항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6가지를 대부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설명드렸던 특성들끼리 묶어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작업장에는 적당한 조도가 유지되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의한 작업장에 적합한 조도의 기준을 적으시오. 초정밀 얼마였습니까? 750이죠. 룩스 이상, 그죠? 자, 정밀은 300 룩스 이상, 보통은 150, 기타 작업은 75 룩스 이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풀프루프 기구의 종류 3가지를 적으시오. 풀은 바보라고 그랬죠, 그죠? 누가 바보입니까? 인간이 실수하면 바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풀프루프는 인간의 실수가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통제를 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실수를 막아주는 거요. 위험구역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막아주는 가드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잠그는 기능. 함부로 위험한데 문을 열면 안 돼요. 이때 잠그는 록 기구, 그죠?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기동 방지 기구, 트릭 기구. 요거는 딱 구분하지 말고 비슷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더 추가되어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오버런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가드, 록 기구, 기동 방지 기구, 트릭 기구. 요 정도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2곳을 적어라. 근데 질문이에요. 이게 참 많습니다. 금방 나왔던 안전보건 개선계획이고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안전보건 계획을 연초에 세웠거든요. 그대로 안전관리를 했는데도 앞에서 말하는 평균보다 더 재해율이 높아요. 같은 업종의 평균보다 높거나 요 조건에 해당된다면 계획대로 했지만 사고가 많은 거니까 노동부에서 당신 회사는 계획을 바꾸라. 요 명령을 주는 게 안전보건 개선 계획입니다. 근데 참고에 있는 건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합니다. 계획을 개선해서 제출하는데 당신 회사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보다 사고가 더 많다. 이거는 평균보다 높을 텐데요. 평균의 2배 이상 사고가 났거든요. 그냥 계획만 개선해서 안 되고 어디가 위험한지 진단을 받아서 계획을 개선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개선 계획하고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개선 계획을 작성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대충 읽으시고 같은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요 2개 구분하시고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개선하는 거 하고 진단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서 개선하는 거 하고 이게 더 힘들죠. 그래서 이게 더 사고가 더 많을 때 조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개 비교해 볼게요. 암기법으로. 개선계획은 안전보건 개선계획은 같은 업종의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계획, 중대재해 발생하면 개선계획, 직업성 질병자가 2명 또는 노출기준 초과하면 개선계획입니다. 근데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업장은 평균보다 높은 게 아니라 평균의 2배 이상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중대재해 발생하면 개선 계획인데요.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받아 개선하거든요. 이것도 개선 계획에 속하니까 여기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직업성 질병자, 직업병, 그죠? 직업병 2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일 땐 3명 이상 되면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진단받아 개선하는 것도 개선 계획이니까요.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개선 계획, 진단받아 개선,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이 2명 이상. 근데 진단받아 개선할 때만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3명 이상일 때 진단받아 개선도 개선 계획이니까 들어갔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출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 계획, 이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 계획, 평균의 2배 이상 진단받아 개선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는 첫 번째는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 계획, 그죠? 같은 업종의 평균 산업 제휴율보다 높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평균보다 높을 때. 두 번째는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개선 계획인데 누가 잘못했을 때죠? 사업주가 조치를 안 했을 때입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렇게 줄이시면 되고요.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4가지 되겠습니다. 자, 진단받아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개선하는 거 이것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가 구비해야 할 성능 5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필기는요, 우리 건물 위에 이렇게 있으면 천둥 번개가 칠 때 한번 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낸다, 그죠? 이 위험한 전기를요. 근데 두 번째 쳤는데 이게 작동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첫 번째, 반복 동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낙뢰를 받아들이다가 이게 타버리거나 파손되면 안 되겠죠? 구조가 견고하고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튼튼하고 고장이 잘 없어야 된다, 그죠? 자, 행여나 고장 났다면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점검 보수가 간단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낮은 전압부터 흘려보내야 돼요. 굉장히 내전류가 클 때만 흘려보내면 충분히 위험한 전기가 건물 안에 머물면서 기기를 고장 일으키고 사람 감전 일으키겠죠. 그래서 낮은 전기부터 흘려보내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충격 방전을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충격파 전류를 흘려보내기 개시하는 전압과 제한하는 전압이 낮을 것. 그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이 낮을 것이고요. 자, 흘려보내는 능력이 커야죠, 그죠? 방전 능력이 크고 또는 뇌전류의 방전 능력이 크고 속류 차단이 확실할 것. 자, 속류의 뜻은 이게 필기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그냥 지금 생각할 때 빠르게 흐르는 전류도 확실하게 차단하자.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암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가 구비할 성능 5가지. 첫 번째, 반복 동작이 가능할 것. 두 번째는 구조가 견고하고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세 번째는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네 번째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이 낮을 것. 다섯 번째, 뇌전류의 방전 능력이 크고 속류 차단이 확실할 것. 이렇게 5가지 되겠습니다. 6번 기계에 존재하는 위험점은 작업형도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요. 정의도 알아야 하고 그림을 보고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보기 기계에 존재하는 위험점의 종류를 구분하여 적으시오. 날이나 커터를 가진 좌측 위험점이죠. 그죠? 바로 절단점이 되겠습니다. 롤러죠. 그죠? 롤러기 대표적으로 뭡니까? 물림점이죠. 그죠?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되겠습니다. 자, 요 회전하는 부분하고요. 뒷부분은 고정되어 있죠. 회전부와 고정부. 우리 대표적인 예가 연삭기였죠. 그죠? 연삭 숫돌은 빠르게 회전하는데요. 덮개는 고정되어 있고, 또는 워크레스트, 작업대도 고정되어 있죠. 요 부분으로 끼인다라고 했죠. 바로 끼임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회전하는 바퀴에 벨트나 체인이 걸쳐져 있을 때 회전하는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접선 물림점. 긴 축이 회전합니다. 그죠? 이때는 옷소매도 말리고 머리카락도 말려 들어갑니다. 회전 말림점. 위에는 왕복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밑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예가 프레스입니다. 왕복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협착점까지 6가지 꼭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는 별표 3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표는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 및 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빈칸에 적합한 용어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빨간색은 싫어, 사, 14. 죽을 사자가 싫다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그죠? 레드 할 때, 빨간색 레드 할 때 R입니다. 7.5R, 4퍼 14고요. 금지 표지에, 그죠? 동그라미의 사선, 요 모형 빨간색이죠? 또는 경고 중에 마름모였다, 그죠? 자, 여기에서 정지나 소화설비나 그 장소, 유해행위 금지 또는 마름모는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을 뺀 나머지 경보는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이었죠, 그죠? 노란색은 오, 빨리와 1위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옐로우 할 때 Y가 됩니다. 그래서 5Y 8.5 퍼 12가 되겠습니다. 자, 7.5R 앞부분은요, 색상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4는 명도, 색의 밝기고요. 14는 채도, 색의 탁하기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색상, 명도, 채도가 일치해야 똑같은 색깔이 되기 때문이다. 명확화를 위해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노란색의 경고는 삼각형이 기본 모형이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이외의 경고나 주의나 기계 방호물을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2.5 곱하기 4는 10이다 그랬죠. 2.5 PB는 그냥 블루가 아니고요. 좀 짙은 남색에 가까운 파란색을 뜻하고요. 4퍼 10이 되겠습니다. 무슨 표지죠? 파란색은 지시 표지가 되겠습니다. 특정 행위 지시나 사실의 고지를 나타냅니다. 녹색은 역시나 2.5 곱하기 4는 10이다인데요. 그린 할 때 G가 되겠습니다. 2.5 G 4퍼 10이고요. 녹색은 무슨 표지입니까? 안내 표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구나 피난소,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 표지를 나타냅니다. N9.5, 요거 두 개 더해서 10이 되는데요. 숫자가 큰 게 뭐다? 흰색이다 라고 했다, 그죠? 흰색은 N9.5고요. 검은색은 N0.5가 되겠습니다. 흰색은 덜 위험한 파란색, 녹색에 대한 보조색이 되겠습니다. 검은색은 문자나 빨간색,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으로 사용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꼭 암기하십시오 했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다시 한번 참고 확인하시고요. 별표 3개짜리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4가지입니다. 자,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 결국, 우리 뭐죠? 네, 이렇게 암기해 볼게요. 일단 철판을,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납작하게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잘라야 됩니다. 그죠? 자르는 거요.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동력식 수동 대패로 잘라서 철판을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모양을 내서 용접합니다. 그죠? 모양을 내서 붙여야죠. 용접기 2개죠.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아세틸렌 가스집합 용접장치 하나죠. 그죠? 교류아크 용접기로 용접해서 용접한 부분을 예쁘게 다듬어 줘야 됩니다. 연삭기로 다듬자 이렇게 암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철판을 롤러를 통과해서 나온 납작한 철판이다. 그죠?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할 때 롤러기인데요. 롤러기만 무슨 장치? 급정지 장치입니다. 나머지 기계의 정지 장치는 전부 다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이걸 이제 철판을 잘라야 된다, 그죠? 톱하고 대패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이죠, 그죠? 반발 예방 장치, 날 접촉 예방 장치가 방호 장치고요. 동력식 수동 대패는 칼날 접촉 방지 장치지만
날 접촉 예방 장치 요거 통일해도 크게 틀리진 않는데요. 요 고시에는 또 칼날 접촉 방지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잘랐죠? 모양을 만들기 위해 용접해야 합니다. 그죠? 자,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방호 장치 안정기죠.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 전격 방지기. 그죠? 용접한 부분을 다듬어 주자. 그죠? 연삭기잖아요. 연삭기는 방호 장치 덮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죠. 나머지 하나는 추락, 낙하, 붕괴 위험 방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인데요. 요 중에서 안전 인증 대상은 제외하고 나머지가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별표 3개짜리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는요, 우리 현장의 공정이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보고서를 넣어요. 그렇다면 전부 다는 안 넣잖아요. 왜냐하면 위험한 공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하겠다는 걸 넣는 거죠. 그래서 공정 중에요, 제일 위험하고 가스 용기가 한 개 터져도 폭발 사고가 제일 피해 크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대부분 뭐다? 폭발. 그 다음에 화재를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 거다 그랬죠. 중독시키고 질식을 시키는 거. 이런 게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재 폭발 일으키는 거 첫 번째 폭발부터 볼게요.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그 다음에 화재를 일으키는 건 기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원유 정제 처리업. 세 번째는 기타 석유 정제물은 재처리업. 원유는 정제 처리업, 석유 정제물은 재처리업. 그 다음에는 뭐 요거 넣으셔도 됩니다. 그죠? 석유 화학계 기초 화학물 제조업,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조금 기니까요. 아, 이런 거 해당되었다 정도만 머리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독 질식시키는 건 뭐다? 농약하고 비료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농약이 이렇게 바뀌었죠.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농약이죠. 그죠?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근데 요거는 농약 원재 제조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료는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질소화합물 및 질소질 비료 제조라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맞나요? 번호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요것도 단순 혼합,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하기 간단한 것부터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가 있는 것은 찾으시오 대비해서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출 제외 대상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10번은 작업형에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계단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일단 암기하실 때는 항상 문장을 서술하시오는 다음이고요. 해당되는 숫자부터 암기해 놓으시라 말씀드렸죠. 그죠? 계단이나 계단 참의 강도는 얼마? 500kg/m², 미터 제곱당 500kg 이상. 계단을 이제 오늘 올라가시면서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암기해 보세요. 자폭은 얼마? 천정까지 높이는 얼마? 참은 몇 미터 올라가고, 내가 밟고 있는 계단이나 계단참은 메타 제곱당 100kg가 5명 올라가도 견디는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500kg/m 제곱 이상이어야 하고요. 안전율 얼마? 4 이상 되어야 합니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얼마였죠? 1.2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합니다. 3m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평으로 1.2m 쉬고 또 3m 올라가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속 올라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계단, 참고 보시고 숫자부터 우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천장의 높이다, 그죠?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 저 위에 천정까지는 2m 높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단의 폭이죠, 그죠? 1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계단의 난간인데요. 높이가 1m 이상 되는 계단에 개방된 측면, 다시 말하면 떨어질 수 있는 측면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앞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 내용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달려가는 차량이죠. 어디로 달려간다라는 거 넣어주자. 그죠?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행 경로가 되겠습니다. 건설 기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계의 종류가 어떤 거면 성능이 어느 정도 된다 넣어줘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작업 계획서의 기본이 뭐죠? 일하는 방법이겠죠. 차량계 건설 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참고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의 작업 계획서,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2율 문제는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수가 300명인 어느 사업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5건의 재해로 인하여 휴업일수가 288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장의 도수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0근로일수가 280일, 하루에 8시간 근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주 나와서 이제 암기가 되셨는가 공식 적어볼게요. 도수율은 밑에는 뭐죠? 총 근로시간 수분에 도수할 때 수는 제 건수할 때 수다라고 했고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6개 붙이자. 그죠? 자, 3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 하루에 8시간에 1년에 280일 일합니다. 그 중에 도수율이기 때문에 휴업 일수는 무관한 거죠. 그죠? 제 건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의 6승 하시면 되겠습니다. 22.32고요. 제율은 단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장에 무죄를 실시하는 위험예지 훈련의 4단계를 적으시오. 예지는 뭐냐면요. 미리 알아본다라고 했죠. 우리가 아직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어디가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위험예지 훈련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주변을 파악해보자. 1단계 현상 파악. 주변을 파악하면서 뭐를 찾아야 됩니까? 사고의 요인을 찾아야 하죠. 2단계 요인 조사. 본질 추구라고 해도 되는데요. 둘 다 암기하시면 외울 게 너무 많죠. 실기는 암기가 쉬운 한 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현상을 파악했다면 사고 요인을 찾자. 기억하시고요. 요인을 찾았으니까 뭐를 수립하자? 대책을 수립하자. 대책만 수립한다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행동을 바꿔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행동하자라는 행동 계획 또는 행동 목표를 설정하자. 4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 현상 파악, 2단계 요인 조사, 3단계 대책 수립, 4단계 행동 목표 설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년 2회 기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하나 붙일까요? 프레스의 수인식, 방호장치의 수인끈, 수인끈의 안내통, 손목 밴드의 구비 조건 4가지를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밴드부터 생각할게요. 우리가 수인식은 손목에 이렇게 밴드를 매고요. 밴드에 끈을 연결해서 기계가 이 끈기리 때문에 위험구역으로 손을 쑥 넣지 못하고 기계가 움직일 때 맞춰서 손을 이렇게 넣으면 밖으로, 그죠? 손을 끌어서 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밴드가 너무 손목을 아프게 하거나 부자연스럽다면 작업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손목 밴드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 내유성, 기름이 스며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에 견디는 피혁, 가죽을 말한다, 그죠?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 이런 거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손목 밴드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밴드는 당연히 착용감이 좋아야겠죠. 그죠? 불편하지 않아야 되니까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 이거 착용이 너무 불편해서 1시간 걸린다 이러면 작업에 방해가 됩니다.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고 쉽게 착용할 수 있을 것. 두 번째 손목 밴드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을 사용할 것. 이렇게 2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밴드를 찾다면 여기 끈이죠. 스윙끈, 그죠? 스윙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고 직경이 4mm 이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끈은요, 사람의 팔 길이에 따라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윙끈은 작업자와 공정에 따라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줄여서 스윙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 직경이 4mm 이상, 스윙끈은 길이를 조정할 수 있을 것, 이렇게 하시고요. 스윙끈의 안내통이 뭐냐면 끈이 이렇게 이렇게 길어졌다가 풀려 나왔다가 다시 감겨 들어가는 안내통입니다. 이 안내통이 끈을 자꾸 손상시키면 끊어지잖아요. 스윙끈의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요 중에서 4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별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FT도 X1, X4 발생 확률이 0.05이고 X2, X3는 0.1입니다. T의 뭐를 구하라 했나 잘 보셔야 됩니다. 신뢰도죠. 신뢰도라는 건 고장 확률이 아니라 고장 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했다. 그죠? 고장이 난다 안 난다를 더하면 100% 1이잖아요. 고장나지 않을 확률 신뢰도는 어떻게 구했죠? 1 마이너스 고장 확률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단에서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고 했고요. 말을 안 해도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X1, X2부터 X4까지는 기본 사상이죠. 기본 사상의 확률이라는 건 원인들의 확률이니까 고장이 발생될 원인들의 확률을 준 거다. 그죠? 그럼 이 확률을 대입해서 계산한 확률은 바로 T의 고장 확률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T의 확률. 이게 빨간색이 너무 많으면 눈이 필요하실까 봐 파란색으로 옮길게요. T의 확률. T의 확률은 뭐가 됩니까? 시스템이 고장이 날 확률이죠. 그죠? 고장 확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T의 확률은요. T 밑에는 A하고 B가 AND 게이트 직렬입니다. 직렬에서 확률은 2개를 곱하면 되니까 A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A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X1, X2가 OR 게이트, 병렬이죠. 자, 그래서 이 2개를 병렬의 공식에 넣어야 합니다. 1-X1 곱하기 1-X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하시고 B 밑에는 X3, X4가 직렬이죠. 직렬일 때 확률은 2개를 곱해야 하니까 X3, X4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각각의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셨다면 X1 대신에 0.05, 0.1, 0.1, 0.05 이렇게 주어진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0.0007이 나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고장이 날 확률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신뢰도를 구하라, 고장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T의 신뢰도는 1 고장 확률 하면 되겠습니다. 1-0.0007을 해주면 0.9993 이렇게 소수 4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역시나 별표 2개가 되겠습니다. 제4례 연구 진행 단계를 순서대로 적으시오 했습니다. 제4례 연구는 뭐냐면요. 우리가 작업형 동영상 시험 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가 낳는 사례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5가지 단계지만 사고 나기 전에 조건이 있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라고 했죠.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지 전제 조건, 재해 상황의 파악. 어떠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정확한 재해 원인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제 조건은 재해 상황의 파악입니다. 1단계, 그죠? 사실의 확인. 다시 말하면 사고 난 사실을 확인하자.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건 적으실 때는 사실의 확인이고요. 연필로 조금 암기하기 쉽게 하시려면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고 난 사실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사실을 확인했다면 사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죠? 2단계 문제점 발견. 한 문제점이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3단계는 그중에서 핵심 원인이죠. 근본 문제점을 결정합니다. 5가지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실수했는 거다. 그죠? 그러면 근본 문제점 핵심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4단계는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볼게요. 전제 조건은 재해 상황의 파악. 1단계는 사실의 확인. 사고 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러 가지 2단계는 문제점을 발견.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3단계는 근본 문제점 결정. 자, 4단계는 근본 문제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대책 수립.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별표 3개 붙일게요. 작업형에도 잘 출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 형태와 기인물, 가해물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작업자가 연삭기 작업 중에 숫돌이 파괴되며 날아오는 숫돌의 파편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연삭기가요, 빠르게 회전하다가 이게 저르륵 깨지면서 이 파편이 여기서 일하던 작업자에게 일로 튀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작업자는 어떤 사고를 당했냐면 날아오는 파편에 맞은 거죠. 그래서 재해 발생 형태는 맞음이 되겠습니다. 기인물은 뭐죠? 사고의 원인이 된 물체다라고 기억하는 게 쉬워요. 추상적인 전기 이런 거보다는 직접적으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대부분 기인물이 됩니다. 현재 어떤 작업했죠? 연삭기 작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인은 기인물, 연삭기가 되겠습니다. 가해물은 직접 접촉한 부분이 있다면 접촉한 부분이 바로 가해물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연삭기에 접촉했다라기보다는 연삭기 숫돌 파편에 접촉해서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해물은 숫돌 파편 또는 연삭기 숫돌 파편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이왕의 작업평가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밀폐 공간은 입구는 좁고 기다랗게 밑으로 가거나 좁고 옆으로 가거나 또는 창문이 있더라도 문과 창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는 밀폐 공간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사업장 안에 밀폐 공간이 어디에 있고 위치,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수립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장 내 밀폐 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밀폐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식 중독이잖아요. 그죠?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밀폐 공간에 존재하는 뭐를 파악하자. 유해 위험 요인 파악과 관리 방안. 그죠? 밀폐 공간이 어디에 있고 몇 개나 있고 어떻게 관리하겠다 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밀폐 공간의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그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중요한 건 요거죠. 이 관리 방안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이렇게 3가지인데요. 하나 더 넣자면 밀폐 공간 작업할 때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소 농도 측정하고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고 환기장치 있는지 보고 송기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이러한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까지 하면 4가지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사업장 내 밀폐 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번째 세부적으로 밀폐 공간 내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번째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이렇게 한 3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도 중요하죠. 그죠? 안전성 평가 4단계를 순서대로 나타나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성 평가는 6단계 기억했잖아요. 첫 번째는 자료를 다 검토하자 그랬죠. 관계 자료의 정비 검토.
자, 그러면 이 재해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았다. 그죠? 자, 그렇다면 정성적인 평가하자 그랬죠?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분류해보자. 추락이 있고 낙하가 있고 감전이 있다. 정성적인 평가. 그 다음 양으로 평가하자. 추락이 10건, 낙하 2건, 감전 1건. 우리 현장의 재해는 추락이 제일 중요하다. 정량적인 평가. 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4단계는 안전대책 수립. 4단계로 적으시오 한다면요. 순서대로 1에서 4단계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더 적으라고 한다면 대책이 잘 수립이 되었나 평가해야 합니다. 과거 재해 사례를 갖고 와서 이 사례면 이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재해 사례에 의한 평가. 마지막에는 FTA를 그려서 재평가는 순서까지 하면 6단계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4단계니까요. 순서대로 4단계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이다. 해당되는 표지의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 동그라미의 사선은 금지 표지인데요. 자, 요건 뭐죠? 담뱃불이죠. 담뱃불은 뭡니까? 금연이 되겠죠. 그죠? 성냥불은 화기 금지였습니다. 자, 이제 마름모는요, 이게 화학 물질에 대한 경고잖아요. 동그라미 O가 있는데 요거 뭐냐면 산소의 원소 기호, 산소를 뜻합니다. 그죠? 산소랑 만나서 불 붙었으니까 요거는 뭐다? 산화성 물질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간다. 그죠? 온도계가 올라가니까요. 고온 경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장 내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했을 때 채용시 교육. 자, 채용했다 그죠? 내가 하던 일이 바뀌었습니다.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교육받습니다. 정기교육인데요.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2가지가 있죠. 가지수가 지금처럼 충분하다면 묶어 적으시고요. 가지수가 부족할 때는 나눠 적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법에서 정한 41가지인가요? 위험한 작업할 때 받는 특별교육. 그 다음에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까지 5가지 되겠습니다. 자, 네, 참고에 있는 교육 시간도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거푸집을 작업 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 적으시오. 작업평가도 또 출제됩니다. 첫 번째 갱폼 있었고요. 슬립폼이 있고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이렇게 4가지 그죠?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이렇게 4가지가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별표 2개에서 작업평까지 하면 3개까지 됩니다.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다음 보기는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항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길 5 그랬죠. 그죠? 몇 프로? 5%를 초과한 것 사용 못합니다.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 지름은 G10 그랬죠. 그죠?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사용할 수 없고요.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사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다음 보기는 누전 차단기를 접속할 때의 준수 사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전기기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얼마? 30mA 이하이고, 다시 말하면 기계에서 누설이 되는 전류가 30mA 이하에서부터 차단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작동 시간은 다시 말하면 이 정도의 누전이 생겼을 때 빠르게 이 전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암기해야죠.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전격 전부하 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 차단기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이쪽 부분은요. 여기에 30mA 이하에서 0.03초 이내 작동하는 건 사람의 감전을 방지하고, 이쪽 부분은 기계 고장을 방지하는 용도다 그랬는데요. 50A 이상인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 차단기는 오작동 방지, 기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격감도 전류는 얼마? 200mA 이하고 작동 시간은 얼마였습니까? 0.1초 이내일 거. 그죠? 그래서 요거 숫자, 나머지 시간까지도 괄호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역시나 중요하죠. 그죠? 다음 보기의 내용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제출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자, 이제 제출 대상은 자주 나왔고 요 기간에 대한 건 잘 안 나왔지만 법규의 내용이라 제가 별표를 2개 붙였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제출하라는 명령 받았습니다. 그죠? 이 계획을 개선하니까요. 조금 길어요. 60일, 2달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죠? 접수일로부터 얼마 이내 심사 안 하면 15일 이내에 계획이 제대로 개선되었나 심사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제출하는 건 60일, 계획을 바꾸니까요. 계획이 똑바로 개선되었나 심사하는 건 15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준수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와이로프에 4,200kg의 중량을 걸어 60도 각도로 들어 올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물체의 무게가 4,200kg이고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이 각도가 60도다 나와 있습니다.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을 구하라. 그죠? 자, 4,200을 요쪽 줄, 요쪽 줄 두 줄이 들어 올리니까 사이좋게 2로 나누자 했죠. 2분의 4,200이다. 그죠? 또 나누자 그랬습니다. 자, 이쪽 줄도 위로 들고 이쪽 줄도 위로 드니까 각도도 사이좋게 반으로 나누자. 2분의 60도다. 그죠? 근데 들어올리는 요 관계가 코사인이니까 앞에 붙이자라고 했습니다. 요대로 계산기 누르셔도 되고요. 한번 간단히 하면 2분의 4,200은 2,100입니다. 그죠? 나누기 코사인 2분의 60은 30도 이렇게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424.87 그죠? 이렇게 단위는 주어진 단위를 그대로 따라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2020년 3회 기출 문제, 그죠? 별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기구입니다. 기계에 적합한 방호장치명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기구부터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네, 방호조치 없이는 어디에서? 공원에서 그죠? 원예 금지했습니다. 공할 때 공기압축기, 원할 때 원심기. 원예 금지할 때 원심기고요. 얘는 예초기, 그 다음에 금은 금속 절단기, 지는 지게차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칼이 있는 건 예초기 금속 절단기, 칼이 있죠. 날 접촉 예방 장치 통일하시면 되고요. 원심기는 안에 여기서 회전체가 돌아가면서 고속 회전하면서 액체 따로 고체 따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뚜껑을 덮어야겠죠. 왜냐하면 회전체에 접촉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세탁조가 빠르게 탈수할 때 손을 넣으면 다치는 것처럼 뚜껑을 닫아야 된다. 그죠?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덮개인데요. 명칭이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가 되겠습니다. 공기압축기처럼 폭발하는 건 압력 방출 장치죠. 지게차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까지가 방호장치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적으시고요. 참고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2번,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MTTF가 있고 요거 말고 MTBF부터 적어볼게요. MTBF는 B가 뭐냐면 between이죠. 뭐 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고장에서 다음 고장까지 평균 시간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줄여서 평균 고장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MTTF는 between이 없죠. 다시 말하면 다음 고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고장이 나도 수리가 가능한 제품이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에서 수리가 안 된다면요. 이 펜이 한번 고장 나면 수리 안 되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언제? 처음 고장 날 때까지 시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고장 나면 버려야 되니까 요거는 평균 수명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TTR에서 R은 뭐냐면 리페어 할 때 이게 수리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3개, 작업형도 잘 출제가 됩니다. 다음 보기 제에서 해당되는 재발생 형태의 기인물, 가해물을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현재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작업자가 통로를 걷던 중에 바닥에 흘러있던 기름에 미끄러졌다. 그죠? 기름 때문에 미끄러졌죠. 그래서 원인은 뭐다? 기인물, 원인이 된 물체 기름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며 밀린 기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지금 볼게요. 미끄러져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쾅 기계에 부딪혔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넘어짐이고 요거는 부딪힘 접촉입니다. 상해를 보셔야 돼요. 뒤에 다친 게 결국은 넘어짐 때문인지 부딪힘 때문인지 보시면 됩니다. 머리에 부상을 당했다. 지금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머리를 다친 건 기계에 부딪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부상을 일으킨 부위가 뭐가 된다? 네, 재발생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부딪혔기 때문에 부딪힘 접촉이 됩니다. 가해물은 접촉한 부분이다 그랬죠. 어디에 접촉했냐면 밀린 기계에 머리를 접촉했잖아요. 가해물 직접 해를 입힌 물체는 밀린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의 내용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형의 가드 중에서 고정 가드와 인터록 가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거 기출에 있었고요. 최근에 잘 안 나오다가 또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일단 가드는 뭐냐면요. 위험점에 또는 기계의 운동 부분이 위험점이잖아요. 신체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가드죠. 여기까지 설명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고정 가드는 기계의 부부에 기계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가드. 예를 들어서 기계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손이 쑥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위험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판을 막아놨습니다. 이게 가드죠. 항상 고정해서 설치하는 게 고정 가드입니다. 위험점에 또는 기계의 운동 부분에 신체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기계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가드라고 하면 됩니다. 인터록 가드는요, 귀찮아서 이 가드를 제외시켜 버렸어요.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기계 작동 중에 가드를 개폐하는 경우, 그죠? 열어버리거나 제거하는 경우에 기계가 정지하는 가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는 역시나 안전보건 표지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에 적합한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물체가 막 떨어지죠. 낙하물 경고가 되겠습니다. 폭발하죠. 폭발성 물질 경고. 보안면이죠. 그죠? 보안면 착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6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 앞면 롤러의 지름이 120인 경우 앞면 롤러 표면 속도 V를 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급정지 거리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회전하는 기계의 표면 속도 공식은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다 라고 했는데요. 필기부터 이거는 항상 뭐를 주의하라? 담이 주의하라 그랬죠?
직경에 다니는 밀리미터를 대입해야 됩니다. 하지만 속도에 다니는 미터가 된다 그랬죠? 미터 퍼 미니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밀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하여 아예 공식에서 1000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직경은 밀리미터 대입하고 속도에 다니는 미터 퍼 미니트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1000분의 파이 곱하기 현재 직경이 얼마냐면 120mm를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RPM은 60이다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 계산하시니까요.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2.62 미터 퍼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롤러의 급정지 거리는요. 속도가 30 이상과 30 미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롤러인데요. 이 롤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롤러 있고 요 롤러가 있는데요. 똑같이 급정지 버튼을 탁 눌러도 현재 빠른 속도로 돌아가던 거는 버튼 누른다고 바로 서는 기계는 없거든요. 버튼 누르고 약간 움직이다가 멈추는데 현재 돌아가는 속도가 빠른 건 급정지 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파이 d 곱하기 2.5분의 1. 속도가 느린 건 똑같은 시간에 멈춰도 속도가 느리니까 조금 돌아가고 멈추겠죠. 30 미만인 건 파이 d 곱하기 3분의 1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요, 속도가 30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급정지 거리는 파이 d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파이 곱하기 직경이 120mm다, 그죠? 3분의 1 계산하시면 125.66m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중요하죠, 그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 자, 안전 진단을 받아서가 아니고요. 그냥 안전보건 개선 계획은 평균보다 뭐 할 때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 계획. 중대재해 발생하면 개선 계획, 직업성 질병자가 2명, 노출 기준 초과하면 개선 계획 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업종의 평균 규모별 빼도 상관없습니다.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요. 누구 잘못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행 이런 거 빼도 됩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 다음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이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진단받아 개선계획 제출하고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출제되었네요.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장 내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 4개입니다. 첫 번째는 채용했을 때 채용시 교육. 하던 일이 변경되면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정기적으로 교육받는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그죠?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렇게 떼도 크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위험한 작업에서 받는 특별교육, 건설업의 일용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삼각형에 속합니다. 그죠? 이 수변전 설비 자체가 뭐 안전에서 한 번도 안 다루었는데요. 나왔습니다. 수변전 설비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자, MOF를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계기용 변성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계기용 변압 변류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계기용 변성기 또는 계기용 변압 변류기가 되고요. 정의는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해 계기용 변압기하고 계기용 변류기를 하나함에 내장한 게 되겠습니다. 변압기하고 변류기가 같은 함 속에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력량 적산을 위해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를 하나의 함에 내장한 것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기계 설비에 존재하는 고장의 유형 3가지를 적고 고장률의 공식을 적어라 했습니다.
고장의 유형은요, 우리 세 가지가 있었다. 그죠? 욕조 고장. 처음에는 많이 발생하다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초기 고장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일정한 형태로 발생되는 우발 고장. 이제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마모되어서 늘어납니다. 그죠? 마모 고장 세 가지였습니다.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이고요. 고장률은 총 가동 시간분의 고장 건수죠. 총 시간 중에 몇 건이나 고장이 난 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위는 건 퍼 시간이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에 고장의 특성들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유한 사면의 붕괴 유형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사면, 경사면이 있는데요. 이 천단 또는 선단 위에서부터 붕괴가 일어납니다. 사면, 선단, 붕괴가 되겠습니다. 내부에서요, 붕괴가 된다. 그죠? 사면 내 붕괴. 저부에서 하부 지방이 약해서 붕괴가 일어나는 거, 사면 저부 붕괴. 사면 선단 붕괴, 사면 내 붕괴, 사면 저부 붕괴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형에 더 자주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썬라이트 이런 거는 가벼운 지붕이죠. 그죠?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위험 방지 조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지붕에서 이렇게 작업해요. 근데 이 가장자리에도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지붕에 이렇게 비스듬하다 보니까 잘 떨어지고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발판을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요. 요 폭은 30cm 이상 되는 요 썬라이트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발판에서 사람이 작업할 수 있게 이렇게 폭 30cm 이상의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폭 30cm 이상 발판을 설치할 것. 항상 이런 숫자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밑에도 이제 이 담부 부분도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발판이 있어서 여기서 서서 작업할 때도 이렇게 발판에 서서 작업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안전난간을 이렇게 색깔을 달리할게요.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추락을 방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그리고 창문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지붕에 왜 다락방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창문이 있다면 유리창 부분은 약하잖아요. 잘못 밟으면 떨어지는 사고 나죠. 이렇게 채광창이 있다면 채광창에도 견고한 덮개를 설치. 채광창을 덮어주는 덮개를 설치해서 유리가 깨져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세 가지 적으셔야 한다면 이 중에서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 채광창에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 추가로 더 적으셔야 한다면요. 추락 방호망 설치, 근로자 안전대 착용. 요거는 추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공기 중에서 이황화탄소의 폭발 하한계가 1.2, 상한계가 44입니다. 위험도는 얼마입니까? 위험도는 폭발 하한계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하한계 1.2분의 상한계 44.0 그저 주어진 대로 마이너스 하한계 1.2 하시면 되는데요. 계산하면 35.67이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위험도 밑에도 볼륨 퍼센트고요. 단위가 위에도 볼륨 퍼센트 단위가 동일하잖아요. 약분되고 남는 거 없습니다. 퍼센트 붙이면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단위 없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0년은 추가 한 번의 시험이 더 있었죠. 그래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제휴 문제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A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 400명입니다. 지난해 20건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 손실 일수는 150일, 휴업 일수 73일이 생겼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에 연간 300일 근무했습니다. 1인당 잔업이 있다, 그죠? 50시간. 1인당 잔업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도수율을 구하라. 일단 도수율의 공식 적어볼게요. 밑에는 총 근로 시간 수 분의
도수할 때 수는 제 건수의 수고요.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6개 곱하자 했습니다. 총 근로시간수 계산할게요. 400명 곱하기 하루에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이죠. 요거는 정상 근무만 했을 때잖아요. 여기에 잔업이라는 건 일을 더했잖아요. 더해줘야 됩니다. 그죠? 1인당 50시간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400명 곱하기 50시간이 됐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의 제는 20건이죠. 곱하기 10에 6승 하시면 20.4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도율 공식도 적어볼게요. 강도율은 밑에 총 근로 시간 수죠. 그죠? 자, 재해가 강하다라는 건 근로를 손실한 일수다라고 했고요. 길고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3개 곱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400명 곱하기 하루에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이죠. 역시나 잔업이 1인당 50시간이니까요. 400명 곱하기 50시간, 잔업시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손실일수가 150일이 있다, 그죠? 150 플러스 하시고요. 이것 이외에 휴업일수가 73일 있습니다. 출근 안 하는 3가지 날짜였죠. 휴업일수, 입원일수, 요양일수는요. 주어진 날수에 곱하기 뭐 해야 합니까?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 현재 300이다, 그죠? 괄호 안 해도 상관없죠. 요거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0.21이고요. 제휴율은 둘 다 단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동력식 수동 대패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 별표 3개입니다. 그죠? 자, 대패나 우리 칼날이나 날이 있는 건 이렇게 통일해도 됩니다. 날 접촉 예방 장치. 근데 노동부 고시에 따라서요.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한 군데는 칼날 접촉 방지 장치 되어 있습니다. 예, 둘 다 뭐 틀리진 않습니다.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방호장치와 테이블과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덮개를 날 접촉 예방장치 덮개 설치하는데요. 테이블하고 요 떨어지는 간격은 8m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컷셋과 패스셋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컷셋은 간단하게 뭐를 모아놓은 것이다? 재해 원인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정상사상이 뭐냐면 고장이잖아요. 고장. 그죠? 재해라기보다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의 집합. 그죠? 고장 원인들의 집합. 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다시 말하면 고장을 발생시키는 기본사상의 집합. 기본사상이 원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사상의 집합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모든 기본사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원인이 있었을 때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고장을 일으키는 기본사상들의 집합, 원인들의 집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셋은요. 우리가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했잖아요. 요거는 머릿속에 대책들의 집합이다. 이거를 적으실 때 원인들의 집합, 대책들의 집합이 아니고요. 구분하기 위해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셋은 시스템의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이제 고장이 나서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잖아요.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기본사상의 집합.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기본사상이니까 이거는 대책을 수립한 대책의 집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함된 기본사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포함된 기본사상 원인이잖아요. 기본사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원인이 제거되었다는 거죠. 원인이 없어졌을 때 처음으로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정상사상 고장이잖아요. 원인이 없어지다 보니까 고장이 안 나는 거죠. 처음으로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사상들의 집합. 여기서 기본사상은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셋은 시스템의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기본사상들의 집합 또는 포함된 기본사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처음으로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사상들의 집합 둘 중에 하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대상 사업, 별표 2개에서 3개까지입니다. 에 관한 설명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총괄 책임자는 언제 선임하는지 생각해 볼게요. 평상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죠. 근데 무슨 사업? 도급 사업. 그죠? 할 때는 도급, 하도급 업체의 안전까지 총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다. 그죠? 근데 어디서? 건설 도급 사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몇 명? 100명 이상. 근데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이렇게 위험한 업종은 괄호 요거 숫자 기억하세요. 50명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근로자는 100명 이상, 관계수급인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돈은 얼마? 20억 원이죠. 그죠?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동 전격 방지기는요,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방지하죠. 그만큼 누전이 잘 생길 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누전이 어떨 때 잘 생기죠?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금속, 이렇게 도전체가 있을 때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할 때 해당되겠습니다.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수분 상태에서 작업할 때 물기가 주변에 있거나 땀을 흘려서 눅눅할 때 누전이 잘 생기니까요. 두 번째는 금속이죠. 그죠?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일 때, 그죠?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해도 되고요.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이렇게 좀 줄여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차 추락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감전 자체는 짜릿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높은 곳이다 보니까 균형을 잃으면서 2차 재해로 떨어짐이 발생될 수 있을 때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두 번째는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세 번째는 높이 2m 이상의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섬유 로프 또는 안전대 섬유 벨트의 사용 금지 사항. 여기에서 섬유 로프라고만 나오면 이 2가지 적으시면 되고요. 안전대 섬유 벨트까지 포함하면 4가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법규가 변경되면 이 부분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섬유 로프는 꼬임이 끊어진 것 쓸 수 없고요.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대 섬유 벨트는요.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2개 이상의 섬유 벨트 연결해서 쓸 수 없고요.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인증 파열판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 이런 게 약간 삼각형이죠. 그냥 안전에 딱 치중해서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마지막에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열판에 안전인증을 받으면 안전인증 표시가 있겠죠. 그 이외에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일단 첫 번째 용도, 이 파열판은 어디에 쓸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칭 지름. 그죠? 파열판은 이게 판을 막는 거니까요. 이 지름 사이즈 다 다르다 생각하시고 호칭 지름. 세 번째는 파열판의 재질, 그죠? 재질이 어떤 거다. 네 번째는 이게 조금 외우기 쉽긴 해요. 설정 파열 압력. 이 파열판은 압력이 얼마에서 파열되게 설정되어 있다. 또는 설정 온도, 그죠? 설정 파열 압력 및 설정 온도. 또는 5번째는 분출할 수 있는 용량. 이 파열판은 압력을 얼마만큼 분출한다.
또는 공칭 분출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도, 두 번째 호칭 지름, 세 번째 파열판의 재질, 네 번째 설정 파열 압력 및 설정 온도, 다섯 번째는 분출 용량 또는 공칭 분출 개수가 되고요. 유체의 흐름 방향 지시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고체의 연소의 형태 네 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기체의 연소 볼게요. 대부분 기체는 가스잖아요. 그죠? 가스가 불타잖아요. 가스는 공기 중에 확산되어 불타죠. 확산 연소합니다. 액체의 연소. 액체는 기름이죠. 액체는 자체가 타는 게 아니라 기름이 타서 나오는 증기가 탑니다. 그래서 액체는 대부분 증발 연소합니다. 근데 고체는 연소의 형태가 여러 가지다. 그죠? 첫 번째는 표면이 타고 타서 다 탑니다. 표면 연소하죠. 그죠? 요거는 연료로 사용되는 목탄, 코크스, 금속의 가루죠. 금속 분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액체처럼요. 증발 연소하는데요. 요 증발 연소는 가열에 의해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연소하는 건데요. 이렇게 고체가 증발을 잘 하는 건 황나프탈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물질 자체가 타는 게 아니라 분해되어 나온 가연성 가스가 탑니다. 우리가 집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을 때 타 죽는 게 아니고요. 가스에 지식되어 죽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일반 가연물들이 분해 연소합니다. 타면서 이 가연물이 가스를 발생시켜서 그 가스가 타는 거죠. 그죠? 이게 분해 연소고요. 자기 연소는 자기 스스로 탑니다. 뭐가 없어도. 공기 중 산소 없어도 연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내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폭발성 물질이 많다. 그죠? 니트로 화합물이나 다이너마이트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체의 연소 형태 네 가지를 적어라. 그죠? 목단이나 코크스나 금속 분처럼 자체가 타서 수순 보면 다 타버리잖아요. 표면 연소입니다. 일반 가연물 대부분은 자체가 타는 게 아니라 분해되어 나온 가연성 가스가 탄다 그랬죠? 분해 연소합니다. 고체지만 증기가 잘 되는 거 있다 그랬죠? 증기가 타는 증발 연소. 요거는 황나프탈렌이다라고 했고요. 자체 내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 없이도 탑니다. 자기 연소인데요. 요거는 다이너마이트나 니트로 화합물 같은 게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은 굴착 시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집안입니다. 보일링은 제가 끓는다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영어로. 그죠? 끓는다. 끓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이 잘 스며드는 어떤 집안에서 생긴다? 사질 집안이다 라고 했죠. 그죠? 사질 집안에서 뭐 때문에? 지하수, 유동하는 지하수 또는 지하수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죠.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올라온다는 건 흙막이가 붕괴되고 굴착 부분에 흙하고 물이 함께 올라오는데요. 요거를 액상화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일링 현상은 사질토 집안이고요. 히빙 현상은 어디서?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뭐 때문에? 흙의 중량차, 토합차로 인해서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질 집안이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자주 나오고요.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B는 그 밖에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 그랬다 그죠? 우리 비계를 생각하면요. 일단은 비계부터 튼튼하게 조립해야죠. 띠장, 장선 이렇게 가세까지 조립합니다. 그죠? 자, 비계 첫 번째 비계를 튼튼하게 조립했는가? 연결 부위와 연결 철물을 본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비계에다가 작업 발판을 설치하잖아요. 발판은 재료가 손상되지 않고 잘 부착이 되어 있나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안전난간, 손잡이 설치해서 추락 방지해야 합니다. 손잡이가 탈락되지 않았나 보고요. 전체 비계 기둥이 건물에 벽이음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안 흔들리죠. 비계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가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계 연결부다, 그죠? 자, 당에
비계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부나 접속부가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두 번째는 연결할 때 사용했는 재료나 철물에 손상이 없는가, 그죠? 연결 재료, 연결 철물의 손상이나 부식 상태, 줄여서 손상 상태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계가 튼튼하다면 발판 봐야 됩니다, 그죠? 발판 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이렇게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발판이 튼튼하다면 손잡이 봐야 합니다, 그죠? 손잡이 단락 여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나, 기둥의 치마, 변형, 흔들림 상태 뭐 이렇게 조금 줄여도 되고요. 하나 더 넣자면 로프의 부착 상태,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죽재 안전화 성능 시험 중에서 보기 그림에 해당하는 시험의 종류. 지금 보니까요, 압축핀, 못, 뾰족한 거고요. 여기는 신발창의 시편, 다시 말하면 밑바닥에 있는 한번 시편을 떼서 이 뾰족한 침이 찔리는가 시험합니다. 그죠? 요걸 제가 뭐라고 했나요? 내답발성 시험. 신발의 밑창 부분에서 뾰족한 못이 찔려 올라오지 않는가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중요합니다. 휴먼 에러의 심리적 분류 또는 스와인에 의한 분류, 독립 행동에 관한 분류, 동일하다 그랬죠? 4가지 적으시오. 지금 이렇게 분류만 적으시오 할 때는 설명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도 적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기억할 때요. C를 빼먹어 버렸다 기억하라 그랬죠. 오미션 에러입니다. 누설 오류, 생략 오류, 또는 부작위 오류 적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에러입니다. 앱을 2번 적었다, 잘못 적었다 기억하라 그랬죠. 커미션 에러, 행동의 잘못이니까요. 작위 오류가 됩니다.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으로 인한 에러가 되겠습니다. 타임 에러, 시간 오류다 그죠? 절차의 수행 지연으로 인한 에러가 됩니다. 시퀀스 에러, 순서 오류가 되겠습니다. 절차의 순서 착오로 인한 에러가 되고요. 익스트레뉴스는 너무 길다 그죠? 너무 길다는 건 너무 많이 행동했습니다. 과잉 행동 오류, 불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수행해서 발생한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의 레벨적 분류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치와 시각장치 중에서 시각장치를 사용한 정보 전달이 유리한 경우다, 그죠? 어떨 때 눈으로 보는 시각이 좋나 했습니다. 청각은 전달하는 말이 짧고 간단할 때 말로 하는 게 좋죠, 그죠? 불이야 이런 거요. 근데 시각은 길고 복잡한 거는 말로 하면 혼돈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전달하는 말, 전원이 길고 복잡할 때. 자, 이게 복사해서 프린트해서 주면요.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재참조된다. 그죠? 세 번째, TV를 보려면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공간적인 위치를 다룹니다. 네 번째, 급할 때는 못 써요. 급할 때는 살려주세요. 소리를 하잖아요. 즉각적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고요. 자, 청각을 쓰기 힘들 때 시각을 쓰죠. 청각 계통이 과부하, 들어야 되는 소리가 너무 많거나 주위가 시끄러울 때 청각을 쓰기가 곤란하니까 시각 쓰고요. 한 곳에 머무를 때,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앉아 있을 땐 TV를 보잖아요. 그죠? 시각이 좋습니다. 전원이 길고 복잡할 때 재참조되고 공간적인 위치를 다루고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청각 계통이 과부하일 때, 주위가 너무 시끄러울 때, 한 곳에 머무를 때 시각이 좋다. 그죠? 청각장치 비교해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기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몇 회 거듭 반복이 되면서요. 반복되는 내용들 핵심 단어 외워졌나 체크하시고 여러 번 나왔는데 아직 암기가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내용들 체크해서 오늘 중으로 꼭 핵심 단어라도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